정각 8시가 되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L그룹 월요 웨비나 강의의 호스트를 맡은 김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공간은 원래라면 이제 독일 PM CL그룹 웨비단을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 그 전부터 이제 양승희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마스 가족분들이랑 또 러브미 가족분들이랑 또 PM 식구들의 또 지인분들도 함께 참여하시는 약간 오픈 강의 같은 그런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미국 애틀랜타에 계신 저의 파트너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양승희 이제 강사님께서 늘 언제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진정한 건강과 또 진정한 그 삶의 행복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은 그거였어요. 백신 부작용으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좀 간헐적 단식에 대한 그런 좋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장을 열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장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게 시작이 되어서 저희 팀과 또 이제 마스 식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들은 거는 지금 오늘이 3번째고 강의가 또 워낙 좋고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마음 디톡스라는 이제 주제로 여기 CL그룹에도 함께 모든 분들과 이제 공유하려고 이 강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분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와는 이제 2019년 3월부터 지금 2020년, 그러니까 3년이 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사의 어떤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었었는데 굉장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마이 소울 닥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시고 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많이 옆에서 도와주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계시고 21년 차 카이로프랙틱 닥터시고요. 그리고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셨고 지금 현재는 몸 그리고 건강 그리고 영적 치유 그런 궁극적 마음 치유를 하고 계신 그 세타파 힐링 그리고 최면요법 프랙티셔너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양승희 강사님을 소개할 텐데 오늘은요 1시간 정도는 양승희 강사님의 강의가 진행이 돼요. 그게 1부예요. 그래서 1부를 들으시고 이제 만약에 급하게 또 나가셔야 될 분들은 언제든지 또 나가시면 되고 그리고 2부는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Q&A를 통해서 오늘 배운 부분들을 실전으로 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또 2부가 끝나면 또 한 차례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또 더 깊은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남으셔서 양승희 강사님과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PM에 대한 공지사항은 단톡방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마음 디톡스 강의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승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 소개하고 시작해야 되나요? 다 했던가요? 네, 그랬죠. 자, 스크린 쉐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정말 제일 관심 많은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만약에 궁금한 거 중간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Q&A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 디톡스. 도대체 이게 뭐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음 디톡스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자, 몸의 디톡스는 몸에 있는 독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몸이 깨끗한 상태로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이 몸 디톡스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단 몸에 증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독이 있으면 내 몸이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건강할 수가 없다라고 인지가 되시는 분들이
몸에 있는 독을 배출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디톡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게 되겠죠. 자, 마음의 디톡스도 마음을 먼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일단 알아야겠죠. 그러고 나면 정말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에서 버려질 때, 흘러나갈 때 정말 행복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마음 디톡스 하고 싶어 하게 되겠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라오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드는 생각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 정말 마음의 평안과 정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적인 하나님만 말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종교와 관련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뭐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예, 그분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함과 그런 고요함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는 누구인가요? 나의 몸이 나인가요? 아니면 나의 생각이 나인가요? 아니면 나의 감정이 나인가요? 아니면 나의 의식이 나인가요? 자, 나의 몸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고 나의 몸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생각 또한 감정 또한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컵과 같습니다. 나의 컵이잖아요. 이 컵이 나인가요? 아니거든요. 이 컵은 나의 것, 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드는 생각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나를 맡겨버리고 또 기쁠 때는 또 기쁘다가 화가 나면 화에 완전히 덮쳐버리고 이러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쩌면 한 번도 내가 이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컵을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나를 정말 인지하지 못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유명하신 에카톨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 안에 내가 둘이네. 그러면 나는 누구고 이런 나와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는 또 다른 나는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제 그 유명한 책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나의 몸이 나의 소유물인 것처럼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식도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나의 것, 나의 소유물. 나의 소유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을 버릴 건지 잡을 건지 흘려보낼 건지 아니면 내 곁에 둘 건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 생각 바꾸는 거 너무 어려워. 아, 그거는 알겠는데요. 나 화를 내면 내가 너무 힘들고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미워하는 거 너무 감정이 싫은데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거 너무 쉽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얼마든지 이것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가 곁에 둘 수도 있고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얘기로 먼저 시작해 봤습니다. 심상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심상화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신가요?
자, 영어로는 manifestation이라고 하는데 심상화는 사실은 상상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visualiz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심상화가 뭔가요? 자,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들어보셨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뭔가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좋은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 심상화는 뭐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생생하게 상상하고 이미 그 생생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느끼면 그 좋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게 심상화거든요. 그죠? 아주 간략하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근데 심상화 또 세 줄 쓰기 뭐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심상화가 잘 되나요? 심상화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심상화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라는 걸 다 한 다음에 이것 봐요,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자,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심상화가 된다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심상화를 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하고 계시면 왜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혹시? 왜냐하면 이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믿는다는 거는 항상 다른 쪽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내가 심상화가 된다는 거를 믿는다는 거는 그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다른 것을 다른 면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부분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심상화를 하셨는데 여태까지 나는 심상화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 심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상상하면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믿으면 그죠? 그 감정을 지금 느끼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나의 믿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제 내가 가졌던 생각과 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오늘의 나의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거를 정확하게 한 번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내일, 미래에 이룰 수 있다는 얘기에는 뒷면에 뭐가 있냐면 어제 했던, 과거에 했던 내 생각이, 과거에 가졌던 내 감정이 오늘의 내가 처한 형편을 만들어냈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나요? 혹시 나는 정말 안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 이런 생각 해보시나요? 우리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상황이 안 바뀌고 내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대하고 나는 항상 피해자인 것처럼 그 피해의식에 혹시 잡혀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의 심상화를 믿으신다면 내가 오늘 처한 모든 상황이 나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믿으시는 것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믿고 다른 하나는 안 믿는다면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화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요. 자, 제가 마음 디톡스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마음에 내가 있는 생각들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분들에게 처음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라보기입니다. 바라보기는요, 나와 나의 것을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자, 제가 아까 생각은, 감정은 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와 나의 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기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자, 명상에 대해서 명상 또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상태, 그것과 비슷한 것이거든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두뇌에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는데요. 알파 상태가 있고 세타파 상태도 있고,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의 뇌에 있는 그 뇌파가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주파수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명상을 할 때 어떤가요? 명상을 왜 하시나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또 마음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명상을 한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무, 공이라는 그런 상태에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하시나요? 그래서 혹시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해보신 적 있나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생각이 더 돼요, 안 돼요? 더 돼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미워요. 미워하는 마음을 겉으로는 숨길 수 있습니다. 속으로 눌러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미움이 터져 나온 적은 없나요? 화도 안 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속에서 불화가 치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억누른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화가 난다고 화를 막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답은 아닐 수 있지만 억누른다고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법칙인데요.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딪혀지면서 이게 힘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그곳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고요. 내가 화가 나서 화를 하는 것도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자, 명상을 하면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한 자세에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려고 할 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컵을 잡고 있다가 컵을 놓쳐. 생각이 이렇게 딱 있다가 생각을 놔야 되는데, 놓으려고 하면 이게 놔져요, 안 놔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생각이나 감정이 안 놔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낮아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안 미운가요? 더 미워지잖아요. 마음속에서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을 할 때 내 생각을 비울 때 어떻게 해요? 몸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을 쉬면서 내 호흡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감각을 느끼고, 그래서 몸에 집중을 하다 보면 생각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옆으로 나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 컵을 잡고 있는데 내가 이 손으로 이 병을 또 잡을 수 있어요? 컵을 놔야지만 이 병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숨을 쉬고 몸의 감각을 느끼려고 집중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라보기입니다. 발 한 걸음을요, 뒷걸음을 친다니까 조금 이상한데 한 발자국 물러서서 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컵을 잡고 있다가 병을 잡으려면 놓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생각은 하루에 몇 가지가 와요? 4만 5만 가지가 온다고 하죠. 자, 생각 오는 거 다 잡으시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세상이 뒤죽박죽 될 거예요. 생각 드는 대로 막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근데 이것이 생각이 오는 거를 우리가 다 하지 않거든요. 근데 몇 가지 생각, 그다음 몇 가지 감정들에 우리가 딱 잡히는 거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것에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인 바라보기입니다. 네. 바라보기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눈치가 채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죠?
많은 사람들과 어떤 사건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나는 너무 그 일에 대해서 힘들어요, 마음이. 사람들마다 똑같은 일을 보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될까요? 나의 생각과 감정은 90%가 나의 잠재의식에서 옵니다. 내 잠재의식에 있는 그 프로그램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그죠?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내가 어떤 경험한 것들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때로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가르쳤던 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줬던 거,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배웠었겠죠. 어떤 그런 습관적인 것, 관습적인 것에 의해서도 또 이런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지고요. 자,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서의 어떤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지고 알고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의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잠재의식의 특징입니다. 근데 90%에서 95% 정도는 이 잠재의식,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에서 나의 생각이 올라오고 나의 감정들이 올라오는, 내가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처리할 때 보는 관점이 이 90%가 잠재의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바라보기가 되면 감정과 생각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딱 붙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떨어집니다. 바라보기가 되면 그 다음에 눈치채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겪는 일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사건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드는 감정들, 이런 것들에 어떤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는 나를 정말 그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중심에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마땅치 않은 경우,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충분하지 않다, 내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에서 이게 비춰지는 걸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자꾸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마음이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투영돼서 나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분리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눈치가 채지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분들 혹시 많이 보셨나요? 매사에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자, 어떤 일을 봐도 다 불평불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 사실은 그분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본인 스스로가 못마땅하신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고 저 사람은 너무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자기에게는 100배, 1000배로 더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못마땅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처음에 딱 보시면 아주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분리하고 감정을 분리해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게 돼서 이거를 눈치를 채잖아요. 그러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저는 이제 제가 화가 나잖아요. 저도 성격이 좀 이렇게 급하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확 이렇게 폭발하는 스타일이에요. 뒤끝은 좀 없는 편인데 화나면 확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럴 때 이제 숨 한 번 쉬고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를 하기 위해서 할 때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화를 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아. 나를 토닥토닥 두들겨 줍니다. 저는 때때로는요, 내 어깨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정말 토닥토닥 해줍니다. 이 토닥토닥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 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저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죠. 인생 속에서.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고 그러면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시고 나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나, 그 나를 용서해 주세요. 부족한 나,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나아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나, 괜찮아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세요. 안아주세요.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진짜 용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왜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냐면요. 나를 용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정말 용서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은요. 그래서 그런 나를 용서하면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나에게 아픔이 돼요. 아, 저 사람이 참 어렵겠다. 저 안에 갇혀서 마음이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측은지심이 막 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나를 도닥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세요. 자, 저는 미래에 죽기 전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모습이 딱 드러나는 상황이 되면 괜찮아. 다 용서했어 이미. 응, 괜찮아. 그냥 계속 가면 돼. 라고 저에게 스스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거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솟아오릅니다. 샘솟아올라요. 자, 그래서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닥여주고 나면요. 그 주변에 있었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나 미워하는 마음이 안 버려져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좀 더러운 얘기가 될 수 있나요? 쓰레기인데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똥이라고 해볼게요. 너무 표현이 그런가요? 똥인지 몰라 이게. 그래요. 그래서 예쁜 상자에다가 담아놨어요. 리본 묶고 냄새 안 나게 플라스틱 백으로 잘 싸가지고. 근데 이게 똥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더러운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쁜 포장을 해서 예쁜 박스에 넣어놓고 이것을 꼭 잡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박스 안에 들은 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더럽히는 거고 그렇다는 걸 깨닫는 순간 박스 버려 마라 얘기할 필요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던져버리겠죠. 아무리 예쁜 박스 안에 예쁘게 포장돼서 리본도 예쁘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로 만들어졌고 해도 자 화가 나서 화를 내고 화가 좀 가라앉고 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를 화나게 한 사람한테 처음에는 화를 내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아, 내가 왜 이러지? 화를 내고 막 옆에서 달래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해, 괜찮아, 이제 털어버려, 이렇게 막 달래주고 있는 상황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둘둘둘 떨면서 이게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 내가 그냥 저쪽으로 한번 확 넘어가, 그냥 이렇게 한번 확 그냥 던져버려, 이런 마음이 들어도 막 내가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와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창피해. 그러면서 막 고집 부리고 버리지 않고 막 있는데 왜 그러나요? 결국에 화가 나는 건 상대방을 향해서 화가 난 것처럼 시작했지만 그렇게밖에 못하는 나를 막 비난하고 있는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셨나요? 그러면서 막 고집 부리고 구석에 가가지고 처박혀서 안 나와. 그러면서 나갈 거야 이러면서 확 가버리고 이래 보신 경험 없나요? 네. 그게 사실은 나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밖에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손가락질하던 손가락이 결국에 어디로 와요? 나한테 와요. 너 그거밖에 안 되니? 아니, 거기서 왜 고집을 부리고 그래?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 그냥 괜찮은 척 하지. 그것도 못하니? 막 이러면서 막 나를 자책하는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항상 이 화살이 나한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바라보고 눈치를 채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서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는 그 사람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냥 멍하겠죠. 화를 내는 나를 향해서. 근데 화를 내는 나는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감정들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이런 감정들을 빨리빨리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외에 사실은 잠재의식 속에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래밍이라는 건데요. 이것들이 사실은 내 탓은 아니에요. 내가 자라오면서 다시 말씀드려 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아프리카 말을 배우고 아프리카 부모 밑에서 자랐다. 그럼 나는 생긴 거는 한국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한국 부모 밑에서 자라고 생긴 거는 미국인이지만 서양인이지만 한국 사람과 같은 생각의 구조와 한국 사람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모두 배우겠죠. 내가 태어나면서 경험하고 자라온 것들이 내 잠재의식 속의 믿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요. 내가 자라온 것들에, 내가 살아온 것들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비춰지는 것들이 살면서 겪는 일들, 내가 느끼는 생각, 아니 내가 갖게 되는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부모로부터, 부모가 또 부모로부터 배운 유전적으로 타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잘못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 탓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것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라보기, 눈치채기, 흘려보내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잘못된 믿음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시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실 수 있는 거죠. 자, 용서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통념 속에서 용서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째는 이제 용서해야 돼. 용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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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는 나를 보고 용서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걸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간다는 건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 안 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어 하죠. 진리를 찾아요, 계속.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은 진리를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자, 진리를 찾은 사람은 진리를 찾을까요? 아니요,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진리를 더 탐구할 수는 있지만 진리를 찾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용서를 못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는다고 용서가 돼요? 아니요.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용서하는 거는요, 나를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모습을 먼저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라보기, 그다음에 눈치채기, 흘려보내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보시면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는 정말 실망스러운 나를 한번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한 나를 자꾸 기억하시면 정말 사람들이 주변에서 눈 녹듯이 용서가 됩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사랑해져요? 슬금슬금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이런 마음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질투는 왜 올라오나요? 남이 잘 돼. 배가 아파요. 자, 우리 속담에 그거 있죠? 이웃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속담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아, 사촌이 땅을 샀어. 그럼 나도 땅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 속담에 그런 것들 조금 있거든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상, 온 세상에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 풍족한 세상이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가질 것이 충분히 남아있고, 내가 많이 가져도 다른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돌아갈 것이 많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것처럼 믿음에 의해서 이제 이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가요?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자식 사랑하는데 내 자식이 예뻐서 사랑해.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사랑해. 내 자식이 나를 닮게 생겨서 사랑해. 아니거든요. 자식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세요. 조건 없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건 화가 나는데 화를 붙잡고 있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화를 내고 있는 동안 나는 고통받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샘내는 동안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들을 빨리빨리 버리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왜? 나를 너무 아프게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되는 나. 나에게는 내가 전부잖아요. 근데 그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사랑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면 다른 사람들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조금 설명이 됐나요? 자,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의식혁명. 데이빗 허킨스라고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PhD 박사님인데요. 이분이 Power vs. Force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국에서 의식혁명이라고 번역이 된 책인데요. 제가 이제 환자를 볼 때도 근육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근육 테스트를 통해서 의식의 차트, 의식의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의식,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근데 그것을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내신 분이 이제 이 데이빗 허킨스 박사인데요. 자, 이 숫자가 보이시죠? 20에서 1000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강의에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위
200 밑은 부정적인 생각, 200 위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부정적인 기운으로 채워서 안 좋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밑면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게 깔려 있고,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한번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20, 30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데 먼저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에너지는 뭐예요? 파장의 그 강도를 이야기하는 수치인데요. 20이라는 수치는 20이 아닙니다. 20은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로거리즘이에요. 로그라고 하죠. 로가리즘인데 20개의 0이 1 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20개 0이면 숫자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도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1000도 있더라는 거예요. 0이 1000개가 있다고요. 엄청나게 강력한 거죠.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보너스로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고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한국말 정말 이상하게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310 뭔가요? 자발성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의도하는 그런 거죠. 그게 자발성인데요. 310에서부터 500까지. 500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죠? 이 수준이 머니존, 돈이 끌어당겨지는 존이라고 했습니다. 자, 돈도 에너지입니다. 예. 돈에서 돈 벌려고 하면 돈이 벌어지나요?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열심히 사는 어떤 원동력은 되지만 돈을 쫓으면 돈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지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서로 어떻게 해요? 공존합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무엇을 얘기하나요?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기라고 그 행동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은 에너지의 일들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있으면 긍정적인 일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 빨리빨리 이 밑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벗어나시라고요. 그죠? 자, 20은 수치심입니다. 죄의식 30이고요. 50 무기력, 절망하는 마음이죠. 자, 75 슬픔입니다. 100은 두려움이에요. 우리 지난 2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딱 바라보기가 되면요. 두려움을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자, 125 욕망, 150은 분노,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밉고 175는 자만심입니다. 자존감하고는 다르고요. 자, 자만심. 여기에서 200이라는 용기,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이게 부정적이라고 해서 이것을 느끼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을 느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감정들입니다. 근데 수치심이 딱 오면 아,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내가 이런 면에서는 이렇구나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수치심이 딱 오면요. 그것을 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잘 해봐야겠구나 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눈치를 채시고 나면 그 수치심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화가 났을 때 이걸 눌러야 되는 게 아니고요. 화를 내는 나를 도닥여 주는 것처럼 부족한 나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해서 누구를 좀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막 바쁜 와중에 소리를 빡 지르면서 애가 울었어. 그럼 나 애한테 그렇게밖에 못해. 이래보실 경험 있나요?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나를 자책하기 시작하거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이렇구나 라고 받아주시라고요. 그런 나를. 괜찮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거를 눌러버려. 아니 그래도 이러면서 자꾸 그렇지만 하고 핑계를 대고 자꾸 피하고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게 계속 나에게 껌딱지처럼 붙어서 쫓아와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그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밖에 못하는 나를 보면서 이것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길래 내가 자꾸 이러지? 하면서 어떤 나중에 눈치를 채면서 결국에는 흘려보내는 과정으로 가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받아주시라고요. 내가 좀 성격이 그래서 확 그렇게 해버리는구나. 그래, 괜찮아. 다음에 잘하자. 라고 나를 그냥 도닥여 주시라고요. 그러면은 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회복하시라고요. 이런 감정들은 사실은 건강한 감정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10년 전에 이혼한 나의 전 남편 아직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 탓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것이 문제지. 그 사람이 어떤 원망되거나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고 그런 마음들이 한 번씩 올 때 그 마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눈치채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그 프로그래밍을 한 번씩 풀어나갈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황금과 같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다 돈 필요하잖아요. 에너지 높아지면 돈 따라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음 디톡스가 정말 몸 디톡스 못지않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차트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호킨스 박사에 의하면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의식 수준이 1980년대, 90년대에 204, 207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 인류의 의식 수준이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상태 200의 상태까지 가지 못하면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구의 에너지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서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용기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에 꽉 잡혀 있는 사람들은 손을 잡고 끌어내주려고 해도 끌어내져요? 안 내져요? 안 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정말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내가 도와준다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서포트는 해줄 수 있어요. 도와주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본인이 해야 돼요. 그게 자유의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그죠? 근데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얘기 들어가 볼까요? 200은 용기고요. 250은 중립. 자, 310은 자발성. 영어로는 willingness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낙관적이고 이제 그렇게 감정 상태가 된다는 거죠. 350은 수용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단계에서 용서가 쉬워지죠.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되고요. 400은 이성입니다. 이해하고 통찰력이 생기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런 배우는 것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상태.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유명한 그런 과학자들이 499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 500이 사랑인데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존경하는 것과도 감정 상태가 나타나고요.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그 다음에 공존. 저는 아이들이 4명인데요. 제가 이제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막내가 14살, 셋째가 17살, 그 다음에 만나이, 둘째가 21살, 큰애가 22살, 이제 23살 될 건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몇 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의 자식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엄마는 존경한다, 존중한다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0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0은 기쁨. 그러면 마음의 고요함. 자, 내가 540의 상태에 계속 하루 종일 유지할까요? 그렇다면 너무 좋겠지만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평균 잡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600은 평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그 다음에 700에서 1000은 참나, 깨달음, 열반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 부처님 이런 분들은 1000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은 0이 몇 개? 20개. 1000은 0이 몇 개요? 1000개. 자,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기에 정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700 수준에 있는 아까 뭐였어요? 그게 이제 열반에 든다. 참 나를 찾았다 하는 시작점이거든요. 700 수준의 한 사람이 200 수준, 소위 부정적인 감정이죠. 있는 한 사람. 그러니까 200 수준 밑에 있는 사람의 얼마를 상쇄시킨다고요? 7천만 명의 에너지를 상쇄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천만 명의 사람들이 200 밑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자책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700 수준 이상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7천만 명의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를 상쇄시킨다는 겁니다. 한국은 몇 명이에요? 2021년에 의하면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서 700 수준 한 사람 나오면 게임 끝납니다.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을 쓰신 당시에 현재 지구상에 700으로 측정되는 이들이 12명이 있다라고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세계 인구는 78억입니다. 그러면 700 수준에 있는 사람 몇 명 필요하다고요? 112명. 112명이면 세계 인구 모든 사람의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상쇄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촌의 식구로 함께 저 침켰어요 지금. 자, 112명의 사람이 있으면 700 수준을 유지하는 112명이 있으면 세계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으로 확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맞닥뜨리는 전쟁, 그 다음에 기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정말 그런 문제들이 다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이 에너지가 상쇄된다고요. 그러면 정말 다른 세상으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자, 600 수준은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자, 평화. 자, 그랬을 때 600 수준에 유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1000만 명을 상쇄해요. 자, 700 수준까지 간 사람이 한국에 없어요. 그러면 600 수준에 있는 사람이 몇 명 나오면 돼요? 5명.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500도 있고 400도 있고 300도 있을 테니까 5명 나오면 한국은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500.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진정한 사랑. 자, 이 수준에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75만 명을 상쇄시킵니다. 사실은 엄청난 거거든요. 400. 40만 명 상쇄하고요. 300. 400은 뭐냐 하면 이해, 통찰력,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300.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의지가 이렇게 발동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310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9만 명이 상쇄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도시 하나는 그냥 딱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300만 돼도. 사실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 정말 지구촌 식구들을 도와주시고 싶으면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이 잠재의식 속에 무슨 프로그래밍이 있기에 내가 이런 생각들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눈치채고 흘려보내기를 하시면 내가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지는 것처럼요. 내가 방 안에 앉아서 내면 작업을 막 하고 내가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지구촌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도 끝나고, 그죠? 겁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누군가가 누군가를 정말 통해서 자기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진짜 서로 물고 한국말 도기덕 월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디톡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몸은 내 몸에서 끝나지만 마음 디톡스는 전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가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제 마음에 등불이 되어줬던 말입니다. 마야 앤젤로라는 분인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바꾸세요. 만약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태도를 바꾸세요.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돼요. 그 돈으로.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머니존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자, 내가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90%의 생각하는 시간을 어디에 쓰냐면 바꿀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데 시간 낭비하더라는 거예요. 자, 바꿀 수 없는 거 뭐 있어요? 막연하게 걱정하는 거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그 막연하게 걱정하는 거 하나도 바꿀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학원을 안 가겠대. 아, 학원을 안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될까? 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연하게 걱정을 하는 그 마음에 머문다면 그것 자체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그다음에 예전에 일어났던 일, 예전에 그러면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90%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오면 저렇게 갔다가 이러면서 뜬금없이 계속 생각은 그냥 오는 대로 마음에 드는 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90%의 시간을 낭비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10%의 시간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내가 정말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이 효율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걱정하는 마음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것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내가 정말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시간을 보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바꾸고요. 그거 바꿀 수 없으면 내 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흘려보내면 내 태도가 바뀝니다.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딱 인지하는 순간에 바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바뀌어요. 그 과정을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거거든요. 제가 여기 이제 PM 식구들 많으시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 있죠. 제가 예를 많이 들려고 했는데 예를 많이 못 들고 막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다 보면 스폰서가 있고 그 밑에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자, 이게 결정적으로 바꿨을 때 정말 어려웠던 일이 얼마나
되는 일로 바뀌는지 그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일도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PM을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밑에 어떤 정말 좋으신 분이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러셔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준 공무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래를 보고 가능성을 보시고 모든 자신을 헌신해서 기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 공무원이면 사실은 이거 하면은 조금 직업이 위태위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기가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치가 조금 있으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제 이래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사장님한테 가서 강의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이 PM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 PM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 부담스럽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와,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분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사장님에게 이렇게 황금과 같은 기회를 주시나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이분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PM의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부담스러워.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뜻이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내가 태도를 바꿔 이 일에 대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태도를 보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업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미래에 이 사업이 너무 자기에게 맞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는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아, 정말 이런 기회가 없구나. 정말 이렇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오른다고 올 사람 있어요. 제가 지금 모이세요 하면 모일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비전이 있으시잖아요. PM에. 정말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에 가능성이 있으시고 지금 증인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내가 그 태도를 바꾸면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생각을 탁 바꾸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것이 나에게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태도를 바꾸는 것에서 온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됐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여태까지 정리했던 이야기, 아니 이야기했던 거 정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으면 정말 바꾸시고요. 그게 안 바꿔지면 정말 나의 마음, 나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희 강사님. 네.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계속 괜찮아 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저를 용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결국 잘 되려고 또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 그 시작은 나로부터 나의 태도로부터 시작하는데 바라보기, 눈치채기, 또 흘려보내기, 용서하기, 사랑하기 의식의
그 단계 그 표를 보면서도 옆에 제가 지금 재원원 스폰서님이랑 같이 듣고 있는데 그 결국 감사하고 축복하면 되는 거구나. 진심으로. 예. 그렇게 하려면 결국 또 나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진심으로 축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나는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배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인 조금 질문, 예를 들어서 좀 질문을 해서 조금의 어떤 답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Q&A,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마이크를 잠깐 켜시고, 그리고 비디오를 켜시고, 마이크를 켜시고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